안녕하세요, 맞상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어그로가 있긴 한데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플라스틱, PVC, 비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약 한 달 전에 쓰레기 비닐 대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림 보시면 2018년 4월 1일부터 비닐 수거 안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잔뜩 쌓여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맞상무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긴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전량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상당량이 중국에 수출돼서 중국에서 폐기하거나 재활용이 된다는데, 자, 중국도 작년에 2018년부터는 우리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비닐 쓰레기나 플라스틱을 재활용품을 수입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올 1월 1일부터 수입을 안 하는데 수십상들이 잔뜩 갖고 있다가 우리도 쌓아둘 데가 없다, 우리도 못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야, 작년부터 얘기를 했다는데 환경부 뭐 했냐 해가지고 환경부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국무총리가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수입을 안 한다는데 그럼 이 플라스틱이 무엇이냐. 플라스틱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1900년도에 발명된 고분자 화합물인데요. 약 한 100년이 넘었네요. 특징은 변형이 쉽고 보존이 좋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정말 쌉니다. 옛날에 청동기, 철기, 신석기, 구석기 있는데 지금은 바야흐로 플라스틱 에이지입니다. 플라스틱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수잔 프레인켈이라는 분이 쓴 플라스틱 사회 중에서 플라스틱은 현대 생활의 뼈, 조직, 피부가 되었다. 말 그대로 플라스틱을 빼놓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플라스틱의 장점인 보존성이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오래가죠. 썩질 않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땅 파보면 한 30년 된 비닐이 인쇄 그대로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플라스틱이 썩지 않기 때문에 또 잘게 부서져서 우리 몸에 또 자연에 굉장히 큰 해악을 미치고 있습니다. EBS 지식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이 됐고요. 그 중에 14%만 재활용이 됐고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답니다. 그 중에 떠 있는 건 0.5%, 나머지 99.5%는 어디 있느냐. 잘게 부서져서 바다에 가라앉았거나 바다 생물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물고기의 배를 갈라보거나 성분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천일염을 보면 잘게 잘라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5mm 이하의 잘게 잘라진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고요. 이게 또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더 잘게 잘라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자, 태반과 뇌를 포함해서 혈액을 돌아다닌답니다. 얼마 전에 했던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처럼 우리 몸속에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서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인데 12개 해안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밀도는 전 세계 주요 지역보다도 13배가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이 재활용품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제품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용을 하고 재활용도 두 번째로 많이 한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많이 쓰고 또 재활용도 열심히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생산 자체 그리고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인데요. 2020년부터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컵이나 접시를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발의 중이고요. 25년부터는 분해되는 물질로 60%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인데도 환경에 관한 법에서는 가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라떼세라고 해서 우리 라떼컵 같은 컵을 사용할 때는 약 400원 정도의 비용을 물도록 이런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얼마 전에 몇 달 안 됐는데 자, 영국에서 조금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죠? 양파가 이렇게 봉투에 까가지고 담아져 있는 이런 개별 포장 양파가 나왔는데 독일의 한 회사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데 이걸 가지고 영국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답니다. 자, 양파 하나도 깔 줄 몰라서 이렇게 비닐에다 플라스틱을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1인 가구 해가지고 무슨 마트 보면은 더 작아져가지고 정말 한 입씩 나오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부도덕한 일로 지금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판트라는 재활용 시스템이 있는데요. 판트, 보증금 뭐 이런 뜻인데 각 마트마다 이 플라스틱이나 병 수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증서가 나와요. 돈 표인데 뭐 200원, 300원 이 정도 나와서 그걸 갖다가 물건값을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물건 살 때 굉장히 비싸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죠. 공병 수거 시스템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마트 건데 빈용기, 무인 회수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독일은 마트마다 이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재활용 시스템도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재활용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리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비닐봉투를 만들면 어느 정도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비용을 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어쨌든 우리가 막 남발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종량제 같은 그런 제도인데 사실 실효성이 좀 크진 않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데 제품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해가지고 이 KCL 그러니까 한국건설생활안전시험평가원에서 인증을 받는 거예요. 기준이 공량 35%나 25% 무슨 얘기냐면은 포장이 100으로 봤을 때 물건이 75나 65 이상 안 들어가면은 불합격이 되는데 그때 이상으로 딱 그 물건 이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재활용은 재활용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국의 방식에서 그 영국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 제가 전에도 리뷰하면서 포장의 나라 한국이라고도 했는데 정말 좀 과한 포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지가 예쁘면 제품도 좋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포장이 과하면 제품이 부실하고 이 포장은 다 내 돈을 주고 버리는 거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포장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포장 비닐 하나하나 껍질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 화려하면 제품이 그만큼 나한테 덜 온다, 더 비싸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미국 제품 리뷰하면서 굉장히 포장이 다이렉트하다, 좀 촌스럽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품도 내용물이 보이고 직사광선에 닿으면 꼭 안 되는 제품이 아니다면 비닐 속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고 한꺼풀이라도 덜 하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과한 포장이 있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비난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하는지 비난을 해야 되고 왜 가격이 비싼지 나 당신네 제품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가 포장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쓰레기를 버려야 될 이유가 없다. 포장을 한꺼풀 더 하는 대신에 제품을 증량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껍데기가 화려한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바뀌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플라스틱 제품이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고요. 자, 독일에 또 상점이 있는데 보면은 포장지 없는 가게입니다. 자, 오리지널 웅페어팍트라고 그래서 원 패키지드 가게는 우리나라도 있고 한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옛날 가게 같죠? 다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데 용기를 가져가서 덜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덜어 가지고 오고 비닐 포장만큼의 가격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한 불편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만 불편하게 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우리 목을 조여오는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저도 쓰레기를 많이 안 내려고 해도 일주일에 이만큼씩 갖다 버립니다. 너무너무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좀 더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좀 더 포장지를 줄이고 그리고 과대 포장하는 회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안 하고 포장지가 적은 회사 제품을 더 선호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